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국 돌풍의 핵이 이준석 신당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님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식인데 온갖 우리 굴곡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또 이명박 와서 그때 그 쇠고기 파동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엎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쭉 보셨고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지금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하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뭐 소수 쪽에 서 있었고 예. 뭐 주류는 아닌 쪽에 서 있었고 요즘은 거의 뭐 이제 혼자 하다시피 하잖아요. 아, 혼자. 예.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 주목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명색이 5선인데 예. 이런 부조리한 상황, 이 불의와 부조리한 상황을 더구나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맹종하고 납작 엎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법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국가 정치를 떠나서 지금 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법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정치 부분은 퇴행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처음 출발했던 2004년도 예. 그때 슬로건은 지금도 저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예. 열린우리당 깨끗한 정치 예.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금 어느 위치에서 그걸 하고 있는가. 대세기업은 하나의 기침이거든요. 한국의 그 정치 현실은 퇴행이 되고 정치도 없고 그냥 싸움만 있고 극렬한 싸움이고 상대를 그냥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또는 악마로 만드는 데만 하고 있고 이래서 자당의 강성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뭐 당의 지도부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그냥 온통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민생 뭐 이런 거는 뭐 도외시하고 이런 현실이 갑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예. 군부 정권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중심이 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여전히 국민이 중심이 된 정치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예, 국민은 뭐 다 장식구 필요할 때 써먹는 그 정도.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또 자기 권력욕, 사리사욕 이것들이 여전히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이제는 후한무치. 전에는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알았는데 염치도 알고 지금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우기고 버티고 잡아떼고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 또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어린 놈 막말을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을 저도 마땅치는 않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으로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냥 인격 파탄자식으로 몰아버려가지고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개딸들로 대표되는 그들로부터 열화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것도 사리사욕이죠. 개딸들이 낙인 찍으면 그건 뭐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든 공천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주도권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정책 이준석 신당이 좀 주목을 받았으면 받았지 민주당에서는 전혀 없죠. 무기력증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달라고 말할 명분도 없지 않나. 없죠. 저 동의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전 언론이 다 맹탕 국감이다 그러죠.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겁니다. 총체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난번 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고 또 강서구청장이라는 보궐선거에 그 저쪽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말하면 압승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0명도 넘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라는 게 내로남불, 위선적, 무능력 이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당내의 어떤 혁신 또는 개혁의 물꼬가 터진 것도 없어요. 그런 거조차도 얘기도 안 해요.
돈봉투 사건이 났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조사 또는 어떤 징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그 결과에 따르게 뭐 맡기겠다. 뭐 이런 식의 입법부를 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가? 상대만 상처 주고 주저앉히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면 저쪽이 무너질 테니까 저쪽만 공격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이 폭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잘못했으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방송법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일 때 왜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여론조사하니까 대선 후보 1등이다. 이거에 착시현상이고 허수인데 아니 뭐 사람들 막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중에 하면 지금 제일 인지도 높은 사람인데 근데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본인이 성찰하고 그냥 당은 맹종, 일색, 맹종, 성역화 이렇게 딱 세 개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정반합에 의해서 이게 활력이 돋고 에너지 솟고 창의적인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딱 막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막혀 있는 게 뭐냐 의원들도 순치가 되어 있고 또 공천이라는 거에 딱 납득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또 그걸 활용해서 자신을 그 비호하는 데 써먹고 있고 지금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하겠다. 결론은 공천으로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공천에서 벌써부터 이게 5대5 지금 돼 있으니까 5대5에서 권리당원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데서 해버리면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 권리당원 강성 지지자들이 막 그 게시판이고 뭐고 온라인을 다 막 점령하다시피 하고 분위기 막 잡고 막 별 소문 안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그냥 5대5 공정하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하면 뭐 이의 없어요. 그렇게도 안 갑니까? 안 합니다.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예. 당대표가. 그런데 인재 영입을 그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 당에 있던 분들도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 예. 라는 원칙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직책을 주면서 인재 영입이 기획단, 선거 기획단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이도 친명 위주로 가버리면은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되겠냐. 당에서 발굴하겠다라는 건 지금까지 친명에 얼마나 가열차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점수 매겨서 하겠다는 거 평가도 또 있습니다. 저 평가 항목에도 당에 뭐 이런 밖에 나서 집회할 때 또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얼마나 또 이런 걸 실제 그 사진 찍어서 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준석은 그 신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월 27일 날짜가 뭐 나왔다고 이야기했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가감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이 달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 현재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있어야 되는가? 어떤 혁신이 있으면은 어쨌든 민주당으로 이 다 같이 정말 단합된 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이 말한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여기 민주당의 비명계에 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뭐 이런 얘기를 조건으로 거는 듯 합니다. 예. 저는 한 달 이내에 예. 제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민주당에 있을 거냐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거취 표명인데 그렇게 조건은 안 합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민주당에서 뭐 목숨 바쳐서 그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바로 세우는데 할 거냐? 아니면 도저히 내가 여기에는 저기 내가 도저히 할 힘도 없고 여기서 해봤자 저 결과도 성과도 없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와야 되겠다. 이걸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뿐이지 새로운 당 만들어서 한번 저기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뒤범벅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결론은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뭐 기대하거나
또 조건을 걸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 내부에서 할 거냐, 할 거냐. 뭐 이건데 한 1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12월까지 왜 한 달을 잡았냐면 이준석도 12월 뭐 저 20 며칠 날 27. 하고 유승민도 또 그 얘기하고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게 잡은 거예요. 나는 뭐 이 공천 때문에 어떻다는 이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마치 구걸하듯이. 금방 말씀하신 당을 확 바꿀 수 있으면 당에서 하겠다. 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나가서 5선까지 한 이 정말 국민한테 은혜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정치 변화 개혁을 이끌어내겠다. 예. 둘 중에 판단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저 외부적 뭐 환경 생각. 그러면은 그 2004년도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우리가 8, 90년대 보면 양김 정치라고 있잖아요. YSDJ. 예. 그래서 그때 양김의 장풍 아래 이 살아남는 자가 없다. 예. 이게 지금 이 그때는 이제 야당의 YSDJ였습니다. 이게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제3당은 정말 그 허벌판에 힘들었잖아요. 변화와 이 개혁을 이야기했던 양당이 이렇게 국힘도 3당 합당하고 나서 YS가 입에 붙은 게 변화 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기득권 카르텔 정당이 다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숨도 못 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종천 의원 말이 하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 보십니까? 저는 양당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양당의 구조에 있는 그 몸담은 사람들이 그냥 권력의 이 사리에 엎드려서 맹종하고 일색이고 비판도 안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꼴이 됐고. 이 대목에서 좀 쑥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진짜 물론 대통령 1등 공신은 뭐 추미애 장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기대를 어느 정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보는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대통령으로서 기대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 꿈꿔에서 대통령이 이 지금까지 국정 제가 되새기고 국민들께 심력 끼친 거는 사죄를 드린다.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바꾸는 게 용기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이제 3년 남았는데 참 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저 엉망진창 하고 나서 끝나면 분명히 민주당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수권 능력이 돼 있냐? 천만에요. 나는 이재명 캐릭터하고 겹쳐서 전체주의로 파쇼로 가는 게 걱정됩니다.